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론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매체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한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는 통계학에서 중심극한 정리를 위한 그 결과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중심극한 정리를 위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여기서 전제를 하고 있는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살펴보고 있는 확률 변수 xi는 그 값이 1 또는 0의 값을 갖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xi가 1을 갖는 경우는 i번째 유권자가 특정한 법안이나 특정한 후보를 지지할 경우 1을 갖고 지지하지 않을 경우 0을 갖는다고 정의를 하고 이 xi가 1일 확률, 이것이 P로 모든 유권자에 대해서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P는 모평균과 같은 개념이 되겠는데요. 즉 전체 유권자 수에서 특정 안건을 지지하는 유권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식으로 말씀드리면 x1부터 x2, xn, 여기서 large n은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되겠죠. 이 다 더한 값을 n으로 나눈 값으로 전체 유권자 중에서 특정 안건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이제 모비율이라고 부르고 좀 더 넓게는 모평균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은 이러한 모평균 또는 모비율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집단으로부터 구한 표본평균, 표본 비율을 토대로 이 P햇을 토대로 모평균인 P를 추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러한 임의의 모집단으로부터 이러한 평균이 P이고 평균이 P이고 분산이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러한 임의 분포,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XI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i를 우리가 상정을 할 적에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구한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평균은 P로 동일하고 분산은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나누기 n이 되겠죠. 이런 평균과 분산을 갖고 있는 정규 분포로 근사적으로 수렴한다. 즉 표본 평균의 분포는 n이 크고 이러한 xi가 서로 독립적으로 추출이 됐을 경우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는 그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이러한 모평균에 대한 추정을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 표본 비율을 토대로 통계적인 그러한 이 추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모비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되겠는데요. 이 신뢰 구간은 신뢰 하한이 이러한 값으로 이루어지고 신뢰 상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곱하기 1 마이너스 p 햇은 일반적으로 95% 신뢰 구간에서 구할 수 있는 샘플링 에러, 표본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특히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값은 p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1이죠.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려보면은 p가 2분의 1일 적에
P 곱하기 1 - P의 값은 4분의 1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대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1.96 곱하기 스퀘어 루트 n분의 p 햇 곱하기 1 - p 햇의 값은 0.98로 되기 때문에 표본 오차를 이렇게 두 번째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0.98을 이제 근사적으로 1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루트 n분의 1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 비율, 모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로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표본 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세 가지 공식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1.96 곱하기 스퀘어 루트 n분의 p 햇 곱하기 1 - p 햇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루트 n분의 0.98로 구하는 경우가 있겠고, 근사적으로 루트 n분의 1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쓰고 있는 표본 오차를 구하는 이러한 공식은 여론조사 기간마다 아니면 발표되는 그러한 매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은 2023년 1월 6일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기서 이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은 한국갤럽에서 2023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37%로 나타났다. 이 경우 오차 범위라는 얘기는 95% 오차 범위, 표본 오차가 되겠죠.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다. 이것이 이제 샘플링 에러, 표본 오차의 크기가 되겠죠. 이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서 전체 응답률은 9.6%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하면 n은 1002가 되겠고 p햇이 0.37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공식에 대해서 표본 오차를 구해보면은, 첫 번째 방식으로는 2.989%, 두 번째 방법으로는 3.096%, 세 번째 방법으로는 3.159%로 구해집니다. 근데 신문에서는 3.1%포인트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연합뉴스 조사에서는 루트 n분의 0.98로 표본 오차를 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1002명을 대상으로 구한 그러한 표본 비율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은 이 P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0.37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에 갖고서 그 값은 0.339부터 0.401이 나옵니다. 이것의 현실적인 의미는 긍정평가에 대한 비율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1002명의 표본을 토대로 판단컨대 최소 33.9%, 최대 40.1%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집단으로부터, 즉 여론조사인 경우 대부분 이제 성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유권자를 대상으로 표본 집단을 추출을 하였을 경우 이 표본 집단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골고루 잘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확률적 표본 추출은 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도 있겠고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도 있을 텐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은 연령 및 지역별로 할당을 한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발부되어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이 여론조사 사례에서 응답률이 9.6%라고 했죠. 이 말은 전체 모집단에서 조사를 위해서 이제 표본으로 추출을 되었는데 응답을 하신 분도 있고 거부하거나 회피하신 분도 있는데 이 조사를 해서 접촉을 시도한 사람 중에서 9.6%만이 응답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즉 표본 집단의 이러한 속성은 응답된 집단의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 몇 가지 이제 우리들이 고민을 할 요소가 좀 있겠죠. 과연 응답자, 응답 거부자, 응답 회피자 이러한 유권자 집단의 지지 패턴이 동일한가? 즉 응답을 하신 분 9.6%의 지지 성향하고 응답을 거부하거나 응답을 회피하신 분들의 지지 성향이 과연 같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적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무선 및 유선으로 응답한 집단의 지지 패턴은 동일한가 여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의견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를 적절히 반영하여서 표본 추출이 되었는가라는 이슈는 일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연령 및 지역별로 인구 할당을 감안하여 표본 추출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권자의 지지 성향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교육 정도하고 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의 여론조사는 과연 교육 정도까지 감안을 해서 조사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또 여기에도 다양한 형태의 의견이 또 존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보고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그 조사 결과가 신뢰도가 높고 또 타당한 조사 결과인지에 대한 고민은 각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이러한 중심간 정리를 이용해서 보고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이해를,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우리들이 좀 살펴보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